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야 부자가 될 수 있고요.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소름 돋는 사실이다. 삼성전자 내년 하반기부터 너무나 중요한 이유 바로 이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 상징적이고 떨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왜인 줄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쵸. 오늘은 10월의 첫날이자 4분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4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통상적으로 9월달은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걸 몸으로 체화하셔서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올해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백데이터에 대해서 몸으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통상 몇 월에 강세이고 약세인지 그리고 몇 분기에 강세이고 약세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다음 해에 똑같이 일어나는 법은 없겠죠.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올해도 눈이 많이 올 거야 라고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재작년과 작년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한다면 올해 눈이 많이 올 확률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상한다고 경찰관이 잡아가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예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과거에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올해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분기는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월등히 높은 분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 본전 수준에 오면 매도하려고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말이 맞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수익의 맛을 좀 봐야 할 맛이 나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렇게 오르더니 그때부터 계속 9개월간 횡보 조정장으로 진을 빼놓으니 처음 주식을 해보시는 분들은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고요. 그나마 삼정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으로 좀 주니까 그걸 위안 삼아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장 문제는 써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물리신 분들인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4분기에 잘하면 모두 본전이나 익절을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한번 같이 가보시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디지털 사회로 급속히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폐도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흐름을 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신다고 반도체만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돌아가는 것도 보시고 뭐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잘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만들어서 동계올림픽 때 전 세계에다가 광고한다는 거 다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야 합니다. 달러 패권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마을버스 아니고 전세버스 아닙니다. 메타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상세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세계가 있고요. 여러분의 각자 개인들의 캐릭터들이 그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콘서트도 보러 가고
여행도 가고 수업도 듣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귀찮아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화장실은 어떻게 갑니까? 화장실에 가는 거는 안 귀찮으신가요? 안 귀찮으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디지털 사회로 엄청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반도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평택 다들 아시나요? 평택에 뭐가 유명하죠? 아시는 분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군 기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몇 분이 지금 미군 기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미군 기지도 유명한데 우리는 삼전 주주니까 이제는 세련되게 평택 반도체 공장이요 라고 말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평택이 반도체의 본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의 라인이 돌아가고 있죠. 뭔가요? P1과 P2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P3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짓고 있지요.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P6까지 지을 건데요. 2030년까지 계속 짓는다고 하고요. 고용되는 인원만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2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용률을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책임지고 있죠. 정말 국가에 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는 2015년부터 조성이 됐는데요. D램과 낸드 플래시에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있고요.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을 하는 그런 첨단 복합 생산 단지입니다. 평택 캠퍼스는 매년 수십조 원의 투자를 넣고 있고요. 이미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 기지로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의 전체 부지는 29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요. 이것은 최대 6개 정도의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6개까지 짓는 것입니다. 현재 P1, P2 라인이 가동 중이고요. P3 라인은 건설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 3개 층으로 지어지는 요즘 반도체 공장은 한 개 라인을 건설하는데 무려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개 라인의 인력은 4,000명에서 5,000명 수준이고요. 협력사와 건설 인력까지 포함을 하면 약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6개의 공장을 모두 짓는다고 한다면 평택의 누적 직접 고용은 3만 명 정도가 되고요. 간접 고용은 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3 규모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축구장 25개 정도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P2의 1.7배 수준이 될 것인데요. 복층에서 한 층을 더 올린 3층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발표 당시에 김기남 부회장이 한마디를 했죠. 한국이 줄곧 선두를 지켜온 메모리 분야에서 추격이 매우 거세다. 수성에 힘쓰기보다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삼성이 선제적으로 투자에 앞장서겠다라고 강한 자신감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메모리 왕자를 지키고 새로운 도전인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1위를 쟁취하기 위한 발판도 평택 캠퍼스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입사원과 경력직은 물론 타 사업부의 기존 직원들도 평택 파운드리 라인으로 보내서 부족한 인력을 채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동 중인 평택 P2에서도 파운드리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P3에도 파운드리 라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인력 충원이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3개의 공장이 더 지어질 계획인데요. P4, P5, P6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P3 이후에 P4에서 P6 라인에 대한 외부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요. 시황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고
완공 때까지도 생산 품목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P6에 대한 힌트는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P4에서 P6 공장 건설에 대비하여 공업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미뤄봤을 때 6개의 대규모 반도체 라인 건설은 차질 없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드디어 P3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내년 하반기에 P3가 돌아가고 그리고 GAA Gate All Around 초미세 공정이 세상을 뒤집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리 주주님들한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소름 돋는 사실이다. 삼성전자 내년 하반기부터 너무나 중요한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